자, 이제 두 명의 크리에이터 분들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BCPF 1인 방송 제작 스쿨 2기 두 명의 수료생 분들인데, 양양과 대구에서 열심히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참고로 우리 2기의 자랑, 먼저 화면을 통해서 양양소녀를 만나보시죠. 오늘 컸으니까 한번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정상인데 제가 이만큼 수학했어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양양소녀를 검색하셔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이고님 안녕하세요. 우와. 영화 리틀 포레스트의 현실판입니다. 지금 저는 양양 연어 축제에 와 있는데 연어를 못 봤어요. 연어 요리 전문점 발견. 오늘 먹으러 왔거든요. 여기. 연어 강정이래요. 저게 연어 강정. 라이브. 아닌가? 연어 가스? 연어 돈가스라고요. 연어 가스. 지금 회덮밥 먹으려고 줄 서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번호판에서 나가서 기다려야 됩니다. 이건 뭐예요? 새우도 시켰어? 참 열심히 크리에이터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진짜 연어요. 엄청 뚱뚱해. 제가 찍은 거예요. 제가 찍은 거. 더 많은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양양소녀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00만 구독자 가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양양소녀 애깽이 고양이의 예쁜 영상도 있고요. 자, 지금 약간 떨고 있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양양소녀라고 한번 외쳐주시겠어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양양소녀!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다가 이제 양양에 온 지 1년 반 정도 된 양양소녀 최서원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다들 이제 저 어르신들이 저를 보시면 좀 어려 보이는데 왜 벌써 이렇게 시골에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사실 이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좀 많이 설명이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저도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이거 되게 익숙하신 분들 몇몇 계실 거예요, 아마. 출퇴근 때마다 이런 무리에 껴서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고 또 가면은 햇빛 못 받아서 점심시간에 밥 먹는다고 나가 산책하고 이런 일상이 반복이 되다가 지금 양양에서는 평일에도 좀 약간 바람 쐬고 싶으면 바다도 보러 갔다가 또 씨앗을 저렇게 심고 있어요, 제가. 그동안 해 못 본다고 막 돌아다니다가 지금은 시커멓게 타가지고 한여름에도 긴팔, 긴 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뭐 대단한 계획이 있어서 양양을 내려간 건 아니고요. 그냥 정말 말 그대로 그냥 번아웃 돼서 서울에 있기가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무작정 부모님 따라서 양양을 내려가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뭘 하겠다는 계획도 없는 상태였는데 이제 다른 청년 농부분께서 BCPF 1인 방송 스쿨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1등을 하셨대요. 거기서 상금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시켜주셨어요. 사실 유튜브는 아예 잘 몰랐고요. 볼 줄만 알았지 뭐 편집이나 동영상 촬영 같은 거 해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딱 한 가지 주제만 가지고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요. 양양이 저는 잘 모르는 상태로 갔지만 그냥 봐도 너무 좋은 곳인 거예요.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관광지도 옆에 있고. 근데 이상하게 네이버나 유튜브나 검색을 해보면 정보가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 조금 아쉬워서 그래 여기가 완전 블루오션이구나 내가 해보자 싶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사진 보시다시피
이제 김현기 대표님께서 라이브 컴퓨터 교육도 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채널에 대한 방향성도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조언도 해주시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저희 BCPF 2기 동기들이 한 30명 가까이 됐었는데 서로 선의 경쟁도 하고 라이브 하면은 서로 이제 라이브 들어와서 댓글도 달아주고 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의지가 됐고 제 의욕도 많이 끌어올려주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을 할 줄 모르니까 맨 처음에 영상이 바람이 엄청 날리고 흔들리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제 촬영할 줄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엉망진창 촬영본을 가지고 편집을 하려니까 10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10분짜리 영상 하나 만드는데. 그래서 뭐 인트로도 모르고 이러다가 하나하나씩 이 교육 과정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저기 위에 핑크색에 막 이렇게 손 흔드는 캐릭터 보이시죠? 그림 그릴 줄도 모르는 애가 저거 애니메이션 만들겠다고 이틀 밤을 새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작을 좀 간소하게 했고요. 양양이 하시면 보통 서핑 먼저 생각나시잖아요. 근데 사실 양양에 진짜 놀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너무 많아요. 서핑만 있는 게 아닌데 그것만 너무 부각이 되니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았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에 채널 시작했던 게 그냥 동네 맛집이었어요. 그냥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아니면 뭐 마을 행사 갔는데 옆집 사슴 키우시는 할아버지께서 거기 맛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가가지고 그냥 카메라 촬영해도 될까요? 이러고 먹는 거 촬영하는데 여러분 동해에도 조개는 아시는 거 아세요? 조개가 뻘에만 나는 줄 보통 저도 그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모래에서 사는 조개가 째복이라고 째복국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거든요. 이거 한번 오시면 제가 꼭 강추드리는 메뉴입니다. 그리고 양양에는 주기적으로 지역 행사가 있는데 양양은 연어가 올라오는 지역이에요. 저도 이거 양양 오기 전에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연어 송이 축제가 먼저 시작하고 그 후에 연어 축제를 하게 되는데 이제 송이 축제에 가면은 양양 송이는 좀 자연산 송이 좀 유명하잖아요. 거기 갔는데 송이 체험, 애기들 놀 수 있는 체험들도 많고 그리고 뭐 시식도 있고 무슨 송이 빵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체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송이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저는 축제 가서 사진 못하고 나중에 이제 이장님한테 추천을 받은 가게에 가서 송이를 샀는데 그런 과정들을 다 영상에 남기면서 정말 양양 주민들은 축제 가서 송이 살까? 아니면 어떤 가게가 좋은가 이런 것들을 직접 소개를 해드리기도 하고 다 어른들이 동네 어르신들이 뒷산 가면 송이 다 널리고 널린 게 송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저도 라이브를 켜서 40분 동안 송이를 찾으러 다녔어요 산에. 근데도 못 찾고 그냥 내려오는 영상도 있고요. 쭉 그런 과정들을 다 하면서 마지막에는 결국 송이를 사서 송이 불고기를 먹었다. 이런 내용 그냥 정말 소소한 일상들이지만 양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들을 좀 소개를 하는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어 축제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2시간가량 라이브를 진행했었는데요. 아까 처음에 보신 영상이 그 연어 축제예요. 금, 토, 일 이렇게 보통 진행을 하는데 금요일날 먼저 가서 이번 주말에 가족들 데리고 여기 한번 와보시면 어때요? 여기 연어 탑본뜨기 1,000원이면 할 수 있고요. 3만원이면 연어도 맨손으로 잡아보고 만원이면 연어 그거 구워서 먹을 수 있어요.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연어 아까 연어 강정도 있고 연어 가스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소개해드리면서 혹시 먹어보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제가 먼저 먹어볼게요. 그래서 먹어보고 후기 남겨드리고 이런 식으로 좀 라이브 소통을 한 2시간가량 했었는데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양양 비치마켓이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게 최근에 장소를 한번 옮겨서 그때 다시 라이브를 한 20분가량 진행을 했고요. 옮긴 장소에 대한 특징, 이전 장소랑 다르게 옮긴 장소는 해변이 바로 옆에 있고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고 그리고 거기가 무슨 농작물을 팔고 이거 어느 날에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하는 간단한 시간을 가졌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양양 맛집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항상 달리는 댓글이 그래서 양양이 어딘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양양이 어디 붙어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2시간 동안 또 라이브를 했어요. 제가 20살 한 중반이라고 할게요. 네, 그래서 기촌을 했는데 왜 기촌을 했는지, 기촌을 해서 얻은 이익이 뭔지, 무슨 지원금을 받고 청년 스타트업 지원금 받고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 라이브 시간이었고요.
이제 양양 어떻게 오시는지 이런 것들도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만 설명하니까 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타고 서울까지 가는 영상을 찍었어요. 정말 별거 없죠. 근데 저도 양양이 이렇게 가까운지 양양 오고 나서 알았거든요. 남양주 IC까지 동서울에서 1시간 반이에요. 휴게소 안 들르면은 저희 집까지 동서울 터미널에서 2시간이면 가는데요. 중간에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저는 너무 흥미롭게 느껴서 혹시 정말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흥미롭지 않을까 해가지고 중간중간에 그런 영상을 넣어서 소소하게 이제 기획을 해봤고요. 이렇게 그냥 제 일상을 올렸더니 어느 날 양양읍에서 SNS 기자단 활동을 해볼 생각 없냐 그래서 이제 참여를 했는데 딱 갔더니 다들 이제 50대, 60대 저희 부모님 나이대 그 SNS 기자단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은 이제 제가 처음 맡아서 이제 제작을 하게 됐어요. 제일 처음에 좀 그나마 잘 됐던 게 당일치기 패키지인데 이게 조금 최초였던 게 양양만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속초나 보성이나 강릉을 같이 이렇게 경유해서 양양은 그냥 살짝 맛보기만 가는데 이거는 양양만 가는 패키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패키지를 1인당 25,000원 정도 가격에 판매를 했었는데 이렇게만 보면은 그냥 전통시장 가고요. 우리 연어도 한번 먹어볼 거고요. 그냥 동네 한번 걸어볼 거예요. 이렇게만 끝나는데 이제 제가 영상을 찍어보면서 기획을 이제 기획 단계에서 먼저 가봤어요. 그랬더니 저 설명해 주시는 분이 말재주가 너무 좋으셔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영상을 다 담고 그냥 동네 돌아다니는데 그 동네에는 그냥 일본 식민지 때 그 남아있는 건물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더 물어서 양양의 독립운동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설명도 같이 들어오고 또 연어는 양양의 연어가 어떻게 오는지 연어 요리는 어떤 걸 먹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적으로 다 찍어서 보여드렸죠. 그랬더니 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지난달에 이제 이 상품을 판매를 했을 때 매진이 돼가지고 이제 당일치기 되게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최근에는 이제 앞으로 7월, 8월에도 또 계속 있을 예정인데 양양의 야시장을 기획을 해서 진행을 했어요. 뭐 저도 이제 해외를 좀 다녀서 아는데 동남아 야시장 이런 거랑은 조금 비교가 안 되기는 하지만 작년보다는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테마를 잡아서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양양 야시장에 가서 뭘 먹을 수 있냐. 근데 시골인데 의외로 철판 아이스크림도 있고 연어로 아까 강정했던 것도 있고 너무 종류가 많아서 10,000원으로 다 못 먹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찍어가지고 영상에 올리면 이제 7월, 8월 때 많은 분들이 좀 와주실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요. 사실 제가 두 번째로 많이 들었던 게 양양 가면 심심하지 않냐. 안 심심해요. 수요일 마지막 주에는 무료로 뭐 파페라 공연도 해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무료로 수제맥주도 같이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저는 텃밭에서 이제 바질이나 애플민트 이런 걸 따서 모히또도 만들어 먹고 피자도 만들어 먹는데 거의 댓글에 시골에서도 저런 거 모히또랑 감바스 먹어요? 이런 거 많이 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 영상 중에 좀 유명했던 게 양양 국제공항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에서 일본 왕복 30,000원에 갔다 온 거. 거기에 면세점 있는지 알려드리고 어떻게 가고 로밍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알려드리는 영상들이 좀 핫했고요. 앞으로 저는 이제 10월달부터 플라이 병원이라는 새로운 항공사가 개항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양양이랑 해외랑 좀 연결시켜가지고 관광지를 조금 관광 문화를 확산시키고 싶은데 기여를 해보고 싶고 지금처럼 제 일상을 계속 담아내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잘 못 올렸는데 사실 부모님이랑 관광농원을 좀 크게 준비를 하고 있어서 7월 말에 오픈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픈이 되면 이제 정원이랑 베이커리랑 이런 농촌 체험에 좀 집중을 해서 영상 콘텐츠를 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너무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대구에서 올라왔는 대구 청년농업인이고 팜스맨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참 유튜브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작년에는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앞에서 제가 BCPF 1인 방송 제작 스쿨에
면접을 봤었는데 그 면접 봐주신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사례 발표도 할 수 있다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는 이 자체가 유튜브가 정말 파급력이 있는 정말 트렌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우선 제가 지역 활용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저희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가 강연을 시작하기 전 저는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제가 1인 방송을 왜 선택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제가 앞으로 지역 홍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순서대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직업은 농부입니다. 농부라고 생각하면 요즘 많은 도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다 노지에서 허리를 굽혀서 힘든 일이다, 손에 흙 묻히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뭐 창농을 하는 사람들이 힘든 일인데 농업을 왜 해? 뭐 심지어는 농사 지으면 결혼 못한다 라는 말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인식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슬로건을 도시에서 농사 짓는 도시농부라고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제 소개하는 영상을 제가 간단하게 준비했는데 이 영상은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청년창업농 우수사례 공모전에 지원을 하게 되는 영상인데 3분 영상을 1분으로 줄였습니다. 간단하게. 네, 딱딱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농업은 우선 우리나라의 1차 산업으로 그 뿌리 산업 농업은 누군가는 꼭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다육식물을 가지고 원예 농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는 원예 농업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을 할 수 있는 연결고리의 농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이 뛰어들어서 일을 한다면은 좀 지금의 농업이 새로운 농업이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저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우리 농업을 다른 방법으로 알리는 방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멀게만 느껴지는 농업이 앞으로는 조금 더 친근한 농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청년들이 짊어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지금 영농정착 지원금을 받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 그 외에 다른 농업인들도 정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앞으로 다 같이 더 열심히 파이팅! 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감사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카메라 앞에서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요. 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제가 다른 데서 받지 못했는 상도 많이 받았는 것 같아요. 제가 농업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인식을 바꾸기 위한 슬로건을 가지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니까 상도 많이 받게 되었고, 근데 좀 딱딱한 영상이 아니라 재밌는 영상을 준비했으면 좋았을 건데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렇게 저는 대구에서 다육식물을 가지고 이제 농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업 활동을 하며 2018년 청년창업농에 선정이 되었고 대구의 도시농업위원으로 18년, 19년, 20년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팜스맨 채널을 운영 중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상들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육식물이라고 하면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일단 첫째로 제가 사업화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다육식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하는 1,000원짜리, 3,000원짜리 이런 다육식물이 아니라 작은 동전만한 다육식물인데 15만원, 10에서 15만원에 거래되는 다육식물이 있습니다. 이런 다육식물을 알리고 싶었고 이런 다육식물은 실제로 거래된다는 것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다육식물들도 150만원 정도씩 실제 거래되는 다육식물들이고 이 다육식물은 뭐가 다르냐? 희귀 다육식물이라고 하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다육식물은 일반적인 무늬인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뭔가 노란색 무늬들이 보이잖아요. 이게 다 식물에 변이가 왔다고 해서 희귀 다육식물이라고 좀 매니아층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고 매니아층뿐만이 아니라 외국으로 다시 수출이 이루어지는 다육식물입니다. 중국으로 수출이 많이 됐고 일본이랑 대만, 그 외 미국, 유럽 쪽으로도 지금 수출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저는 도시에서 하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고 도시 작은 공간에서도 화분을 키우며 농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팜스맨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게 되었고 팜스맨이라는 뜻은 영화 킹스맨 혹시 보신 분들 계신가요? 영화 킹스맨에서 보시면 막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참 그 부분이 인상 깊었는지 저는 이제 도시에서 농업 활동을 한다는 걸로
농업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농업인들을 저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소개한다면은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농업 활동을 하면서 재미있게 농사 짓고 있네 라는 인식을 가지게 하고 싶어서 농부가 미래를 만든다는 뜻으로 팜스맨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화분 하나를 키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 화분 하나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농업이 될 수가 있네라고 생각을 하게 하고 싶었고, 그러면서 수익을 내면서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고 식물과 가까이 하면서 마음적인 힐링도 얻게 하고 싶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이고요. 제가 처음에는 영상을, 아직까지도 카메라 앞이 어색하지만 영상을 찍는 게 되게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편집은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는 기회에 저도 방송 콘텐츠 진흥재단에 BCPF 1인 방송 제작 스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내가 여기를 가면은 영상도 찍는 방법도 알게 될 것 같고 되게 해보고 싶었고, 그 기회를 얻어서 많은 30명의 동기들과 아직까지도 네트워크를 유지하며 많은 동료애를 느끼며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1인 방송 제작 스쿨을 통해서 저는 유튜브나 라이브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에서 많은 강의를 들으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1인 방송의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다. 내가 할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그 다음에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이 사람이 나의 팬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었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인 방송의 주인공은 내가 다육식물을 보여주지만 제가 조금 특별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 이제 다육식물이라는 원예 컨텐츠를 운영 중인 크리에이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도 1인 방송 제작 스쿨에서 1인 방송의 주인공은 나라고 했기 때문에 나를 위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원예 크리에이터 중에서는 제가 조회수가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시청자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까? 많은 사람들은 영상을 찍기 전에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할 말을 해야지, 내가 이 말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청자들은 이야기를 많이 안 듣는다고 1인 방송 제작 스쿨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시청자한테 무엇을 보여줘야 할까? 그래서 영상을 만들면서도 다육식물 위주로 영상을 보여주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시청자와 소통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이 영상을 끝날 때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이 한마디가 시청자들이 정말 댓글을 남겨주더라고요.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시기가 가능한가요? 팜스맨 이거는 어떤가요? 이러면은 그 댓글을 토대로 영상을 만드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해주는 것 같고, 그게 내 댓글도 이 사람이 영상으로 만들어 주겠구나 싶어서 댓글을 많이 달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저는 소통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1인 방송 제작 스쿨을 통해서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1인 방송 대상을 받게 되는 큰 영광을 얻게 되었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른 공모전에서, 아까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전에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우수상 2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도 디지털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곳에서 크리에이터들 사이에서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내용을 듣고 나서 영상을 만들어내니까 좀 더 좋게 봐주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 좋은 내용을 배웠구나, 좋은 길을 얻었구나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는 구독자가 15,150명, 총 조회수가 130만 뷰입니다. 많은 구독자 수는 아니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조회수가 130만 뷰, 이거는 생각보다 많은 숫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평균 시청 지속 시간이 60%에서 70%가 나옵니다. 이거는 크리에이터가 보통 다른 크리에이터들은 15에서 20%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60% 동안 3분 동안 제 이야기를 2분 정도를 들어준다는 이야기는 생각보다 파급력이 있는 숫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이용을 해서 지역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댓글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댓글을 남겨주더라고요. 팜스맨 농원 어디에요? 팜스맨 다육식물 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육식물 농장 6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욕심을 내서 500평 정도의 토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어제 계약이 끝났고요. 이제 여기는 산림욕장, 대구 수성구 산림욕장에 있는 곳인데, 내가 여기를 사람들을, 시청자들이 오게 나한테 와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시청자들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토지를 계곡 끼어 있는 곳을 일부러 선정해서 구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나이는 20대지만 저렇게 토지를 구매하면서 좀 과감하게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도 저는 유튜브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토지를 구매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대구 꽃박람회나 대구 도시농업 박람회는 생각보다 뭐 8회, 10회 정도씩 축제를 가지고 있는 박람회인데요. 대구 꽃박람회가 작년에 6만 명이 왔고 올해 6만 6천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라는 것을 박람회를 비유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저 또한 꽃박람회에 초청이 돼서 전시회를 나가지만 여기 꽃박람회를 나갔다 오고 나면은 저의 사업에도 큰 영향이 생각보다 많이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박람회에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박람회를 나가는 이유가 본인의 사업을 많이 알리기 위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꽃박람회에 6만 명이 오는 건데 저는 이 1,000만 원짜리 다육식물 금이라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영상이 오늘 현재 지금 31만 뷰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축제 때 오는 6만 명이 모두 저를 못 봅니다. 하지만 1만 뷰라는 영상 조회수는 60% 이상 저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저도 일반적으로 원래는 그냥 농업인이어야 되고 다육식물을 키워서 판매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꽃박람회를 나가고 작년에 뭐 도시농업 박람회나 이런 곳을 나가면은 사람들이 저보고 팜스맨 사진 한 장 찍어줘요. 이래요. 제가 뭔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자, 사진 찍어달라고 하니까 재밌는 것 같고요. 앞으로의 기대도 저는 생각보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고 해서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분석 결과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15,000명의 구독자 수가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구독 안 함의 수치가 79.7%입니다. 그러면은 잠재 구독자가 아직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또 저도 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사례 발표를 한다고 어디를 가면은 다육식물 하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는 하거든요. 아주머니들이나 이렇게 타깃층이 맞는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팜스맨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 뜻을 다시 해석하면은 잠재 고객이 많다. 유튜브를 영상을 시청하면서 탐색 기능을 통해 저의 영상이 떠서 보기는 봤는데 구독할 줄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통해 유튜브가 아닌 다른 모든 영상들이 시청자들이 보기 편안하기 때문에 보는 건데 참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저희 사업화를 하면서 저희 지역 수성구에 있는 곳에 관광농원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영상을 봐주는 사람들이 뭐 1만 회, 2만 회 뷰가 나오는 사람들이 다 오지는 못하더라도 점차 저희 농원을 사람들이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은 힐링 관광 농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앞으로 지역 활력에 방안을 하고 싶고요. 뭐 다른 농업인들이나 농촌을 많이 알리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강연은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 유튜브 구독자가 15,150명입니다.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 한 50명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15,200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정보 팜스맨이었습니다.